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마셜 플랜을 이야기하며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유럽 대륙의 재건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은 것과 달리 현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와 함께 미국 중심의 경제정책인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관세정책은 과거에도 시행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 미국 경제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근본위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 경제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었죠.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금과 달러를 바꿔주던 브레턴 우즈 근본위제를 중지하고 새로운 경제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닉슨 쇼크 내용이었죠. 닉슨 대통령은 근본위제 폐지라는 갑작스런 대대적 조치를 발표하며 닉슨 쇼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리고 이때 시행됐던 3가지 조치가 있었죠. 닉슨 쇼크의 가장 큰 원인인 브레턴 우즈 체제의 종료였습니다. 미국 달러와 금 교환을 정지하며 달러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조치가 바로 과세 정책이었습니다. 수입품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올려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금과 가격을 일정 기간 동결하여 물가 상승을 막으려 했죠. 그렇다면 그 당시 관세 정책의 영향은 어땠을까요? 닉슨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했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변동을 초래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의 평가에 닉슨 쇼크의 영향은 근본위제 폐지보다 관세 정책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관세 정책은 사실 1기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죠. 주요 목표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공정을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첫 번째 조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율 관세 부과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죠. 두 번째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였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과도 무역 마찰이 발생했죠. 세 번째로는 USMCA 체결이었는데요. 기존 나프타를 개최하면서 자동차 생산 그리고 노동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었죠. 하지만 현재는 USMCA마저 위태롭게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라며 관세 전쟁의 서막을 열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글로벌 경제 긴장으로 이어졌죠. 미국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더욱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닉슨과 트럼프의 정책은 어떻게 비교될까요? 먼저 공통점은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두 대통령 모두 강력한 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 했죠.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브레턴 우즈 체제를 종료하며 국제금융체제를 재편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 2기 행정부에서는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죠. 그럼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면 역사가 보여주듯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관세는 곧 소비자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의 달걀 값이 폭등한 것처럼요.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밖에 없죠.
역사에서 보여주던 말이에요. 하지만 늘 그렇듯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면 어김없이 좋은 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려움도 금방 지나가고 하루빨리 경제가 되살아나는 좋은 시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지금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